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노동소득을 넘어 시스템 소득을 구축할 때 또다시 투자에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을 노리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은 이미 만들어진 남의 세계관 속에서 부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물리적 실체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지만 사업은 이 한계를 깨트립니다. 직장인은 4시간, 1시간을 팔아 1시간치 임금을 받지만 사업가는 타인의 시간과 기술을 활용해 내가 잠든 사이에도 가치를 생산합니다. 연봉 협상 또한 상승폭이 제한적이지만 사업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10배, 100배로 뛸 수 있는 성장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했을 시에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기도 합니다.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단계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가족의 생계를 지탱한다는 책임감은 엄청난 자부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은 고객이 우리 매장에 줄을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매출 얼마 하며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멘트로 고객에게 다가가 나의 진심을 전달할지 고민한다면 단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연히 줄 서는 매장이 되는 거죠. 사업이 고객을 위한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으니 어떻게 하면 고객을 편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고민을 하니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옆 매장과 출발이 다른 거죠. 오늘은 왜 사업을 하는가에 나는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변법 허실편 6. 철군과 추격은 간단한 전술이 아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이 불가어자 충기허야 태이 불가추자 속이 불가급야. 진격할 때 막지 못함은 허를 찌르기 때문이다. 퇴각할 때 추격하지 못함은 신속하여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다가 공격할 때 적이 막지 못하는 까닭은 적의 허점을 간파하여 습격하기 때문이다. 공격하여 목적을 달성한 후에 물러날 때도 적이 추격하지 못하는 까닭은 신속히 물러나 단단히 방어하기 때문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허약하고 해이해진 곳을 벼랑간 공격하고 물러설 때도 매우 빠르게 퇴각하기 때문이다. 조조는 병법의 이 구절을 몸소 실천한 적이 있다. 조조가 시범을 보여준 전쟁은 장수를 정벌할 때의 일이다. 조조는 장수를 정벌할 때 장수의 본거지 양성을 포위했다. 후방에서 긴급 전문이 왔는데 원소가 그 틈을 타고 허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조는 부득이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군을 하려면 먼저 적을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속히 철수해야 한다. 조조는 병력을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고 장수가 추격해 오기를 기다렸다.
조조가 철군하기 시작하자 장수는 유표와 연합하여 조조를 협공했다. 조조는 대비했으므로 장수 유표 연합군을 대파하고 신속히 퇴각했다. 모든 것이 조조의 계산대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조조는 장수 휘하에 대단한 전략가가 한 명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가우였다. 조조가 승리를 거두고 퇴각하자 장수는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려 했다. 가우가 말렸다. 추격하지 마십시오. 추격하면 필패입니다. 장수는 속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가우의 진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조조를 계속 추격하다가 조조의 반격으로 또 대패했다. 장수는 패잔병을 이끌고 귀환하여 가우에게 말했다. 내가 필패할 것을 미리 알았으니 언제 어떻게 해야 필승할지도 알 것이 아닌가. 나에게 알려주기 바라네. 가우가 진언했다. 패잔병을 이끌고 다시 추격하면 이번에는 필히 승리할 것입니다. 장수가 이번에는 말을 들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고개를 돌려 추격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조의 후미 부대를 대파했다. 장수가 돌아왔다. 가우가 신통하기 짝이 없는지라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가우가 대답했다. 실은 간단합니다. 조조가 우리를 정벌하러 왔다가 그냥 철수한다면 후방에 필히 기묘한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조가 철군할 때 틀림없이 대비를 할 것이니 정예병과 맹장을 후미에 배치하여 추격을 막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도 전쟁을 잘하지만 그래도 조조보다는 조금 떨어지니 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우가 연이어 말했다. 조조가 우리를 대파했고 또한 추격마저 격파했으니 이제는 만사되길. 우리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지요. 이제 조조는 전력을 다해 철수할 텐데 정예병과 맹장을 먼저 보낸 후방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니 남은 병력과 남은 장군이 추격에 대비할 것입니다. 남은 병력은 우리보다 못할 테니 두 번째 추격은 필히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철군은 간단한 전술이 아니다. 철군할 때는 보급 부대를 앞세우고 정예병력을 뒤에 놓아야 한다. 그런데 송나라 때 장군 필제우는 금나라 군대와 대치하다가 철군할 일이 생겼는데 이때 기상천외한 발상을 선보였다. 이름하여 현양 격고 곧 양을 매달아 북을 친다는 뜻이다. 병영의 양을 거꾸로 매달아 양쪽 앞다리를 북에 갖다 댄 것이다. 양의 발버둥을 칠 것은 당연지사. 양다리로 북을 치니 그 소리가 대단하다. 금나라 병사들은 매일 송나라 병영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언제 교전이 벌어질지 몰라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북소리가 갈수록 잦아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탐병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했더니만 이미 병영은 텅 비어 있었다. 양을 매달고 며칠 전에 모조리 철군한 것이다. 추격도 간단한 전술이 아니다. 인표가 전쟁을 할 때는 추격이 핵심이었다. 인표의 전술 원칙에는 1점 양면, 삼삼제, 사쾌일만, 삼맹점수 등이 있었다. 삼삼제에 대해서는 앞의 분수, 즉 군대의 편제를 논하면서 자세히 언급했으니 생략한다. 1점 양면은 모공편의 11절에서는 1점이면이란 했는데 물론 같은 뜻이지만 해설할 때는 약간씩 다르게 설명한다. 1점이란 병력을 집중해 한 점을 맹렬하게 공격하여 적을 깨트리는 전술이다. 양면이란 양면 혹은 다면으로 포위하여 적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섬멸하는 전술이다. 혹은 한 면을 터주어 도주하게 한 뒤 추격하여 섬멸하는 전술이다. 사쾌일마는 작전편의 3절, 졸속을 논하며 자세히 소개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간단히 핵심만 말하겠다. 사쾌일만이란 4가지는 빨리, 한 가지는 천천히 하는 전술이다. 한 가지는 천천히는 총 공격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심지어 상부에서 공격을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항명하라고 했다. 4가지는 빨리는 이렇다.
행군은 빨리, 장거리를 신속히 이동하고 허를 찔러 기습하여 적군을 따라잡아라. 2. 공격 준비는 빨리, 적군을 따라잡은 뒤 지형을 파악하고 돌파구를 선정하고 병력을 동원하고 화력을 배치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보급 지원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모두 빨리 준비하라. 3. 전투 성과의 확대는 빨리. 적군의 허점을 돌파한 뒤 전투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적군이 방어력을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라. 4. 추격은 빨리. 적군을 격파한 뒤 끝까지 추격하여 섬멸해야 적군이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반격할 수 없다. 이어서 삼맹이란 맹렬히 세 가지를 수행하라는 뜻이다. 맹렬한 공격, 맹렬한 돌격, 맹렬한 추격이 그것이다. 한 점에 집중하여 실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골라 맹렬히 돌격하여 맹타를 날리라고 했다. 적이 밀리면 서슴지 말고 맹추격을 하라는 것이다. 인표는 시종일관 맹추격을 강조했다. 인표의 전술은 기충 조직까지 뿌리를 내렸다. 일단 적이 후퇴한다 싶으면 맹렬히 추격한다. 이때는 굳이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미리 어떤 준비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추격하라는 것이다. 경각을 다투며 추격할 때 준비 없이 추격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전술 원칙에 맞는다. 추격할 때는 또한 아군의 병력이 적다고 겁낼 필요가 없고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적이 혹시 매복하지 않을까 겁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추격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상부에 보고할 필요 없이 우선 추격하고 계속 추격하면서 상부에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표의 추격 전술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교전에 앞서 충분히 준비의 바탕에 일단 승기를 잡으면 적이 숨을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압박하여 맹렬히 공격, 돌격, 추격하여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표의 부대는 중국의 동북방, 갈림성, 흑룡강성, 요령성부터 추격을 시작하여 남쪽구 해남도까지 추격으로 마무리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진입은 추격당해 패하는 군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머신에만 집중하는 것은 화려한 깃발만 챙겨 군대와 같습니다. 운영 매뉴얼, 원가율 계산, 비상대처 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진격할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 재정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쿠폰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조금 더 진하게 내려드렸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고객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우리 카페가 단순히 커피 파는 곳의 인식보다 커피도 맛있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카페로 전달되어진다면 어떤 경쟁자가 와도 우리 매장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맛도 일정하게 유지되며 청결하다면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메뉴도 반응 없는 건 바로 폐지하고 효율성 있는 메뉴와 신메뉴로 매장의 움직임을 고객들에게 보여준다면 고객은 신선함으로 다가오게 되며 새로운 메뉴를 기다리게 되며 신규 고객 확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객과의 따뜻한 감성이 전해지고 느껴질 때 매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 쫓기보다는 고객의 마음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다른 매장과는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 때 나는 고객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호텔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마음을 알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커피 파는 카페가 아니라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